네, 안녕하십니까. 그린나비 17회차 불면의 꽃파리가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제 녹화를 했는데 이게 저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초심으로 한번 영상을 한번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번 주에는 저는 원띵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원띵이라고 하는 책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 저번 주에 16회차 때 한 반 정도를 읽었죠. 반 정도를 읽고 이번 주에 나머지 반을 읽어서 이제 완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띵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냥 책이 없는 관계로 그냥 정리된 것을 머릿속에 정리된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도 원띵 책을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것만 알으셔도 앞으로 제가 한 1분, 2분 정도의 말씀드릴 거 이것만 아셔도 원띵이라고 하는 책, 한 300페이지 분량이 되는 책 내용을 하루에 뭐 50페이지씩 읽어서 한 7시간, 8시간 되는 내용을 한 1, 2분 안에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만 아시고 실천을 하신다면 분명 원띵에서 말하는 그 에센스, 엑기스를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 원띵은요,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면 버리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을 잘하는 거. 이 얘기는 그 워렌 버핏이 또 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바구니에 계란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에만 집중을 해야지 나머지는 이제 집중하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띵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만약에 5개가 있다면, 네, 5개가 있다면 그 5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 5개가 있다면 제일 안 중요한 거 하나 버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덜 중요한 거 하나 또 버리고요.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한 거 버리고요. 그리고 조금 이것도 버려도 좋겠다라고 버릴까 말까 하지만 이것까지도 버리자라고 해서 과감하게 버리면 이렇게 딱 단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쵸? 그럼 네 가지를 다 버림으로 해서 이 한 가지의 집중으로 인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함으로 인해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책을 계속 보면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2주 정도 보면서 그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단 하나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워낙 관심 분야가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지랖 넓게 이거를 A부터 1부터 10까지를 다 해봐야지 내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좀 성격이 좀 있어요. 좀 그리고 경험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령 그게 그렇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경험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경험을 해봐야지 그게 유익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부딪혀보자, 도전해보자, 행동해보자. 이게 저의 이대강의 어떤 생활 신조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 이대강 플라워의 어떤 그 기업 이념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핵심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원팅을 이제 다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한 가지가 무엇이 남았냐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내가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만약 10개가 있다면 그 10개 중에서 단 하나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 못하겠다.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잘하고 싶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죽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명상도 좋고 호흡도 좋고 그런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가 무엇이 남았냐면요, 바로 요즘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 식사 시간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 저는 올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그걸 올인했을 때 뭔가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도 뭐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거겠지만 이 부분 얘기할게요. 식물과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시간. 식물과 나를, 여기도 식물이 있는데 저는 항상 제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식물을 항상 이렇게 두고 지낸답니다. 제가 저희 사무실, 저의 방 모든 테이블에는 식물이 있어요. 그게 저의 어떤 캠페인이자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All Table, All Plants라고 하는 그런 저의 어떤 신념을 세상에 널리 널리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위치하고 있는 모든 책상에는 다 식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그 식물이 있고요. 어, 차에는 없네, 차. 근데 차에도 원래 예전에 좀 가지고 다니다가 그 관리하고 이렇게 막 그 거기 어디지? 그 차 거기 위에다가 올려놓으니까는 좀 그거 해서 좀 생활을 두기에는 좀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조화라든지 프리저보드라도 좀 돌려고 하는데, 여튼 저는 제가 있는 곳 모든 테이블에다가 모든 플랜치를 두자. 그게 저의 어떤 그 소망이고 회사의 어떤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식물이 진리일 수 있어요. 진리. 그리고 저한테는 식물이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 이렇게 뭐 식물 우상 숭배한다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이제 저는 이제 2013년도에 처음 이제 창업을 했을 때, 창업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실패도 겪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저는 뭐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을 먹었었던 게 나는 이제 식물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나는 꽃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굳게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창업을 하다 보면, 창업을 시작하면 그 창업이라는 게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과 노력과 자본과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가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뭐 좀 얘기가 원팅 이야기 하다가 좀 얘기가 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식물에 대한, 식물과 함께 이제 평생을 동고동락을 하겠다. 식물에 살고 식물에 죽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속에 깊은 어떤 그런 굳은 결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제 동반자죠, 동반자. 그렇죠. 근데 누가 솔직히 이제 그런, 만약에 저한테는 식물이 애인이자 동반자자 이제 와이프자 뭐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제가 식물 좋아하세요? 식물 키워본 적 있으세요? 라고 만약에 얘기했을 때, 저 식물 관심 없어요. 혹은 식물 안 키워요. 왜 키워요?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마음속에 굉장히 이제 서운했었죠. 그리고 속으로는 엄청 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식물에 관심이 없지? 식물을 왜 싫어하지? 관심이 없을 수는 있어. 근데 왜 싫어할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왜 그러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한 시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식물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식물을 하나의 저희 애인, 동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 물론 제 동반자가, 제 친구가, 소중한 절친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관심 밖의 어떤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식물은 제가 동반자라고 개념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어, 사실 이 지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숲이고 자연이고 식물이거든요.
다들 아시잖아요. 상식적으로 다들 아시잖아요. 숲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도 하고 지구상의 어떤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수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숲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소를 만들어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공기가 없으면 사실 숨을 당장 10분도 솔직히 숨을 1분만 안 쉬고 참고 있는 것도 힘든데 3분, 5분 그렇게 숨을 못 쉰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늘려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식물은 단순히 그냥 조그마한 화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있어서 식물은 숲이고 그리고 나무고 자연이고 온 우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식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의 어떤 가치와 아름다움, 장점을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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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저는 이렇게 이 꽃사업을 이렇게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싱 이야기 하다가 제가 이 얘기까지 한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있어서 제가 20대 때 직업을 정말 많이 이제 경험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대 때 제가 했었던 그런 어떤 경험, 직업들, 알바까지 포함한다면 한 10개, 20개 이상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상도 돼요. 30대에도 포함을 하면은 뭐 알바, 뭐 직업 한 30가지 이상은 충분히 제가 더 됐으면 더 됐지 그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뭐 알바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시간이든 뭐 하루든 이틀이든 그렇게 해서 저는 진짜 닥치는 대로 좀 안 해본 거 없이 웬만한 거 정말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어요. 사실 뭐 실은 뭐 그 시신 닦는 그런 알바까지도 한번 해보려고 좀 알아보다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시신 닦는 알바 그런 건 안 해봤지만 그렇게 엄청 뭐 이렇게 그 3D라고 말하는 그런 엄청 그런 좀 희소성 있는 그런 일 말고는 웬만하면 다 해봤어요. 뭐 막노동도 해보고 저도 안 해본 거 사실 없을 정도로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는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스바에서 이제 20대 때 빚이 갑자기 엄청나게 빚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그것을 단시간 내에 빨리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좀 방법이지만 호빠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러니까 몸을 파는 행위 그러니까 성매매 행위까지라도 해서 성매매까지라도 해서 나는 이거 그 내가 지금 이 어떤 내 삶을 짓누르는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좀 약간 철없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서울 그 테헤란로 설릉역 주변에 그쪽에 호빠를 정말 제가 10군데 이상을 다녀봤어요. 10군데,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갔다는 얘기죠. 10군데 이상 다 이제 그거 서치해서 찾아봐서 가서 어, 면접을 보니까 거기 이제 영업 실장님이라든지 그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그 어디야 그 오빠 대표님 뭐 대표님은 거기 사장님은 거기에 나오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영업 실장님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면접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아무 말에 대한 질량 좀 섞어서 그냥 할게요. 제가 그전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좀 못했었던 거도 좀 하고 할게요. 어차피 이제 세상에서 어차피 제가 책을 쓰면 다 알려질 내용이기도 하니까 뭐 저는 저의 과거도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과거를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그런 게 없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결론은 제가 그 최종적으로는 한 군데에 채용이 돼서 명함도 그 호빠 명함도 한 2,000장을 그 뽑았어요. 2,000장을 뽑아서 강남역 거기 지오다노 건물 아시나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지금 생생해요. 아주 생생해요. 강남역 지오다노 그 건물 옆에서 그쪽 라인 쪽에서 쭉 해서
이거 이제 뭐야 큰 이제 전단지랑 명암이랑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주 타겟이기 때문에 얼굴 그 기름 그 얼굴 기름 제거하는 기름종이 있잖아요. 기름종이랑 명암이랑 그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행위를 거짓말 안 하고 딱 2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2주만 한 이유도 또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또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여튼 제가 그 10군데 넘는 호빠를 면접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기억은 제가 키가 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큰 편이 아니라서 너는 키에서 미달이야 안 돼. 너는 못해. 일을 못할 거. 그렇게 아예 대놓고 키에서 안 됩니다. 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진짜 면접을 딱 보러 갔는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뭐 물어보는 것도 없이 그냥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라고 물어보기도 처음에는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보통 이런 데는 그 호빠에서 일하는 이제 그 사람들을 보통 선수라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은 최소한 키가 175 이상은 되더라고요. 175 이상 되고 뭐 180, 185 이상 되는 그런 선수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쪽 시장도 이제 헛발을 이용하시는 여성 고객님들께서 선택을 초이스를 해주셔야지 이제 걔네들도 그 사람들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예 자격 미달이 된 거죠. 제가 이제 키가 175가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키는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175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 딱 가니까 면접도 보기 전에 가세요,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왜요? 처음에는 왜요라니까 키가 너무 작네요. 그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또 가보니까 이제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세요. 이런 사장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확히 몰랐어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잘리는 거지 몰랐는데 이제 몇 군데 면접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선수들의 어떤 그런 현황이라든지 호빠의 업계에는 실상을 이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가슴 아팠었던 결국에는 2주밖에 못해서 큰 돈을 할 수 없어서 그때 제가 빚이 한 몇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도무지 빨리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소득 알바 이런 거를 이제 치다 보니까 이제 그 고수익 알바, 고소득 알바를 그런 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걸려들었다고 할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갔는데 다행히 이제 뭐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신께서 저를 이제 올바르게 붙잡아 주셨는지 다행히 그쪽이 이제 안 좋은 길로 보통은 이제 그 대학생들이라든지 이제 생계가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학생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학생들 아니라 직장인들이라도 그런 어떤 화류계라고 하나? 그런데 잘못 발을 한번 실수로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못 발을 한번 잘못 디뎠다가 거기에 이제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5점이라고 하면 5점일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런 과거를 남기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내가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혹은 자식을 낳았을 때, 혹은 제가 사업을 해서 언젠가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항상 믿고 확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해질 거라는 것을 이미 미리 알고 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해졌을 때 이 내 과거가 언젠가 들통나면은 내가 그 영위하는 사업의 비즈니스에 분명히 이게 치명타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미래를 내다봤을 때 10년, 20년 혹은 그 더 이후까지 내다봤을 때 내가 호빠에서 일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나 경력이 어딘가에는 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는 알 것이라 세상에 비밀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알고 그 비밀을 폭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제 가정이나 제 회사나 앞으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또 호흡과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제 인생 이야기, 뭐 알바 이야기는 또 다음 또 영상에서 또 진솔한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도 20대 때 진짜 너무 힘든 시기가 정말 많았었어요. 어, 그리고 뭐 하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계속 실패했어요. 계속 정말 뭐 했다 하면 실패하고 했다 하면 실패하고 뭐 지원했다 하면 떨어지고 지원했다 하면 떨어지고. 저는 소개팅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소개팅도 정말 100번 그 이상을 소개팅을 했거든요. 근데 100번 해가지고 제대로 성과가 난 적이 또 한 번도 없어요. 제대로 난 게 없어요. 이제 슬프다 우울하다.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고 우울하고 죽고 싶었을 정도로 많이 괴로웠죠. 소개팅을 정말 한 100번 정도는 하면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인연을 만날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오기를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100번, 1000번을 해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고 어떤 때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인연을 만나는다는 것은 그게 불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중한 어떤 인생의 배우자, 반려자를 만나는 것은 분명히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보다 더 중요한 어떤 그런 인연,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저의 뭐 실패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정말 끝이 없는데 취업도 저는 4년 동안 실패했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도 오늘 뭐 전 자랑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수많은 실패와 어떤 좌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내 삶을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 삶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운명을, 나의 인생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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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더욱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실패가 정말 자랑스럽고 고마워요. 그래서 그렇게 취업도 여러 번 했고 슈퍼스타 K, 제가 이제 노래를 뭐 엄청 잘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노래 부르는 것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슈퍼스타 K에도 제가 그 슈퍼스타 K 시즌 2 허각이 이제 우승했을 때 그때 엄청 감명을 받아가지고 허각이 아마 슈퍼스타 K 시즌 2 우승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슈퍼스타 K 시즌 3, 4, 5, 6, 7까지 아마 4년, 5년 동안 매년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매년 떨어졌고요. 그랬죠. 물론 1차 전화 ARS는 합격을 매번 했는데 2차 거기 이제 어디였더라? 올림픽 경기장에서 하는 거기 갔을 때는 이제 매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그런 실패와 아픔도 좀 그때는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겪고 지금 당당하게 오뚜기처럼 지금 삶을 더 열심히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튼 저의 실패 경험담은 또 다음번에 풀어놓기로 하고 원띵 이야기하다가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식사 시간, 식물 경영, 이대강 플라워에 이렇게 집중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원띵 한 가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식사 시간, 식물과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과 그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5만 가지를 다 해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20대 때 아까 전에 20대 때 뭐 경험, 뭐 호빠 경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잘 못하는지 이런 것들이 스스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띵을 잘하려면 아까 버리는 것을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그 버리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원증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다른 걸 다 버리고 다 놓아버리고서라도 이 단 한 가지, 내가 무덤에 가져가서도 죽어서도 남기고 싶은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하실지 한번
솔직하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답을 찾으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최대의 성과를 내고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원띵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